자, 그럼 우리 1번부터 보실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1에 기억을 쓰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에다가는 니은의 단계를 쓰는 건데, 자, 요거는 뭐 이제 1번부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로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요. 김 교사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인 지영이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제 힌트를 되게 많이 줬어요. 자, 보통 이제 우리가 가치 문제를 공부하는 효율적인 순서예요. 가치 갈등, 가치 명료와 역할놀이, 요렇게 이제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가치 갈등 문제, 뭔가 이제 딜레마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치 갈등. 그다음에 가치 명료화. 가치 명료화를 할 수 있는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자신의 가치를 명료하게 밝혀나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역할놀이까지 해봐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요런 이제 세 단계로 다문화뿐이 아니라 이제 가치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다룰 때는 이렇게 세 단계로 보통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각각 요 가치 갈등, 가치 명료와 역할놀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가치 갈등 모형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치 갈등 사례 요거를 이제 제시한 다음에 보통은 가치 갈등 문제를 다룰 때는 사례를 제시하고 이야기 나누기 하고 뭐 이러면서 뭐 너 뭐 할 건데 너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떤 게 좋을까? 뭐 선택한 이유 막 이런 것들을 애들하고 광범위하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으로 가치 갈등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여기서 가치 명료화. 요게 이제 여기 딱 있어요, 답이. 가치 명료화. 근데 이것까지 이제 못 보겠죠, 읽으시면서. 사실 힌트를 드린 건데, 힌트인 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치 명료화. 요건 이제 레츠,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치 명료화의 단계는 사실 우리가 알거든요. 그래서 쭉 보면 가치 명료화는 이제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2번에다가는 요 단계를 설명해라. 뭐 이런 거니까 선택을 소중히 여기기, 그 다음에 행동하기, 요거를 쭉 설명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1에다가는 가치 명료화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1번부터 다루어 드린 이유는 선생님들이 이걸 되게 너무 헷갈리시는 거예요. 가치 갈등, 가치 명료화. 이게 이제 뭐 그게 그거 같고 막 이래서 헷갈리시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일단 좀 정리하시는 그런 해설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 문제를 1번부터 드린 거예요. 물론 이제 요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정의적 수업 모형을 이제 총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사회관계 영역에서 인지적인 교육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정의적 수업 모형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게 보통 가치 명료화 뭐 이런 건데 요즘에는 지속가능한 발전, 뭐 4차 산업사회 이러면서 시민의식, 세계 시민의식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되면서 요런 정의적 수업 모형, 가치에 관한 내용이 되게 요즘에 부각되고 있어요. 요즘에는 아이들하고 놀이하면서 인성교육, 놀이 중심의 인성교육도 대부분은 가치 갈등 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이야기해보게 하거든요. 자, 보시면 정의적 수업 모형을 이렇게 네모 박스 안에다가 정리를 해주었어요. 목적은 학습을 통해서 태도와 가치를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태도와 가치를 내거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와 가치가 이게 이제 바람직한 시민으로서의 태도,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바깥에서 너 이렇게 생각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모순적인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내면화라는 게 스스로 그렇구나. 그래, 차별하면 안 되겠어. 다문화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어. 얘가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면화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의적 수업 모형의 목적은 학습을 통해서 태도와 가치가 맞아,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 내면화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바람직한 시민의 자질 형성, 인격 형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옛날에는 인지적인 것만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인지적 학습, 사회과학 모형 이런 식으로 해서 인지적인 내용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인지적인 거 외에도 가치, 태도 이런 게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민주시민 교육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시민, 환경시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치교육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일관되고 명료한 가치관이 없다면 행동은 모순과 혼란되겠죠. 어떤 때는 다문화 친구랑 사이좋게 지냈다가 어떤 때는 막 때리다가 막 이렇게 되겠죠. 자,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 넌 빠져 막 이렇게 했다가 어떤 때는 또 사이 좋았다가 이거는 이제 가치관이 잘 정립되지 않은 거예요. 모순과 혼란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가치 명료화, 가치 추론, 가치 분석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의적 수업 모형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추론은 대체로 이제 여기서 가치 추론은 귀납적 추론이에요. 귀납적 추론, 도덕적 추론, 귀납적 추론 이런 겁니다. 자,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강조되면서 정의적 수업 모형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게 되었어요. 인성교육으로 그래서 전부 다 가치 문제. 우리 교사용 무슨 지침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누리에 막 나와 있는 거, 수업 사례들 이런 거 인성교육이라고 인성교육 책 해갖고 딱 보면 전부 놀이 중심으로 가치 문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성교육이 중요하게 되면서 정의적 수업 모형이 엄청 대유행인 거예요. 사회관계 영역 속에서. 자, 정의적 수업 모형에는 대표적으로 물론 더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가치 명료화, 가치 분석 요거를 다루는 모형이 있다. 이렇게 요점 정리예요, 요거는. 요점 정리고 그 밑에 이제 좀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치 명료화. 그럼 이제 뭘 볼 것 같아요? 가치 명료화 모형하고 가치 분석 모형 보겠죠. 자, 가치 명료화 모형 보시면은 가치와 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감정이나 행동이 표출돼요. 그렇게 표출되게 만드는 내면의 준비된 상태. 내 가치관이 딱 있으면 그 가치관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 딱 표출되겠죠. 그게 이제 가치나 태도인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그죠? 자, 그래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 기초해서 내면의 표현에 준비된 상태. 이게 가치예요. 자, 가치 교육은 이걸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쵸? 자, 우리 그동안 가치교육 열심히 공부했지만 오늘 요 1번 문제를 통해서 완전히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확고한 신념에 기초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딱 이렇게 행동하고 이거는 가치관이 아직 형성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내면의 표현에 준비된 상태, 마음속에 요게 이제 어느 날 딱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가치란 개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치를 막 협박해가지고 너 이거 안 하면 맞는다 이런 거는 이건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잖아요. 막 총칼 들고 막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치는 전적으로 개인 차원의 문제예요. 아니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든 말든 내가 어떤 종교를 갖든 말든 내 자유잖아요. 개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적인 개입은 부적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다문화를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바램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얘를 막 때리면서 너 왜 이렇게 해야 돼? 막 생각을 막 컨트롤하고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바르게 생각하도록 민주시민답게 생각하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가치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가치 명료화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는 과정에 중점을 둬야 돼요. 내 가치. 알고 보니까 내가 다문화 애들을 엄청 차별하는 그런 인간이었네. 이걸 이제 깨닫게 되면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치 명료화에서는 개인이 가치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선택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선택한 가치에 따라서 행동까지 하게 되는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인지적, 정의적 행동 요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인지적인 영역, 정의적인 영역, 행동적인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택할 때 이모저모 막 생각해 보잖아요. 인지적인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소중히 여기는 거, 이게 좋은 거구나. 정의적인 거. 그다음에 그 가치에 따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건 행동적인 영역. 그래서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인 영역을 다 해야 가치관이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치 명료화, 가치 교육, 가치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계속 외우면은 시험에 나오면 100%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아시고 이제 외우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고 전적으로 사적인 영역이에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걸 다 침해하는 나라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이
제대로 된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다문화 애들 무조건 다 때려야지 막 이런 생각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순전히 자발적으로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바로 가치 명료화 모형을 통해서 그런 가치관을 습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자, 그래서 선생님은 조정자나 안내자 같은 좀 소극적인 역할. 너 이렇게 생각해, 네 생각 틀렸어. 막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보시고요.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 명료화의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선택하기.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자유롭게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이 결정이나 선택이나 이런 건 전부 사회관계 영역에서는 합리적 선택이에요. 합리적 선택. 우연에 의한 선택, 무작정 선택,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합리적 선택이에요. 합리적 선택은 어떤 겁니까? 1안, 2안, 3안 이런 거 비교해보고 아 이건 왜 좋고 이건 왜 좋고 이건 왜 나쁘고 이걸 해가지고 그래 난 2안으로 선택했어. 이런 게 합리적 선택이에요. 사회관계 영역에서 선택은 무조건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합리적인 선택 안 할 것 같으면 가리킬 필요가 없죠. 우연에 의한 선택 이런 거 아닙니다. 전부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자, 그래서 자유롭게 선택하게 해줘야 돼요. 막 무슨 막 총칼들 막 목에다가 총 갖다 대고 막 해. 그렇게 하는 사회는 이상한 사회잖아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안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고 얘네들이 심사숙고하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저게 바로 합리적 선택입니다. 자, 선택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요런 이제 가치 문제 교육 같은 것들은 대부분 다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얘기해 보면서 내 생각이 점점 정립되어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선택을 즐거워하고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을 공개적으로 이제 발표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행동을 하기로 했어요. 1안, 2안, 3안이 있었는데 난 3안을 하기로 했어요. 애들이 와 막 이렇게 선생님도 와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막 으쓱하잖아요. 그래서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아 내가 잘했구나 뿌듯해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선택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면 삶의 패턴 속에서 반복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단계를 미첼스, 미카 앨리스, 미첼, 나라에 따라서 발음하는 게 틀립니다. 선택하기, 만족하고 격려받기, 행동하기, 요렇게 세 단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이제 가치 명료화 모형이에요. 자,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치 분석 모형이 있습니다. 가치 분석은 추론하는 방법이에요. 추론을 통해서 합리적 가치 판단,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합리적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과정이 가치 분석 모형입니다. 자, 교사가 가치 분석을 위해서 특정한 학습자한테 집중하면은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중립을 유지해야 돼요. 자, 교실에서 학습된 합리적 가치 판단, 요게 일상생활 속으로 일상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일상행동으로 연결이 되는 게 좋은 거죠. 이건 약간 인지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고 생각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다문화 차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조금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들 수준에는 조금 너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은 시펠트 모형 이 단계를 좀 외워주시고요. 이 단계를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상준 선생님 것도 있는데 이건 한번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가치 확인. 처음에 문제 상황을 주고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빨간 단추 이런 거 빨간 단추를 복도에 막 발견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블록놀이 하면서 그거 계속 갖고 놀고 이런 사례를 제가 들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 애들은 그냥 갖고 놀면 재밌으면 됐지 끝 이렇게 하고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남은 물건을 내가 마음대로 갖고 노는 거는 나쁜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잘못으로 애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에서 아이들이 가치를 확인해 볼 수 있게끔 그 상황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끊어서 생각하도록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기출에서 휴지 막 쓰는 문제. 휴지 막 쓰면은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휴지를 막 쓰면은 편하긴 하지만은 그게 지구에 안 좋잖아요. 바른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휴지를 안 쓰려면 내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휴지를 많이 쓰면 북극곰이 죽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뜯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치를 확인한 다음에 가치 비교와 대조.
유사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야 하고요. 그다음에 감정 탐색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느끼나 휴지를 아껴 쓰려니까 너무 싫어 난 불편해서 싫어 막 이런 애들도 있고 그래도 북극곰이 잘 살 수 있다면 난 좋아 뭐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자 감정 탐색을 해보고 그다음에 가치 탐색을 가치 판단한 걸 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안, 2안, 3안 1안으로 했을 때 결과 2안으로 했을 때 결과 예측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치 갈등을 또 분석해보는 거예요. 1안, 2안, 3안 간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이런 걸 분석을 해보고 딜레마에 대한 탐색, 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신의 가치를 검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검증해 보는 것도 점점 시화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역할을 바꿔보는 거예요. 역할을 바꿔보고 그다음에 이제 보편적인 결과 이거를 이제 지금 휴지만 내가 지금 좀 아껴 쓰지만은 그다음에 뭐 다른 종이컵도 아껴 쓰고 뭐도 아껴 쓰고 했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될까? 보편적 결과. 자,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경우 요거를 이제 다른 상황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교실에서는 휴지를 친구들하고 얘기해서 이렇게 아껴 쓰고 이러 했는데 집에 가서는 어떡하지? 뭐 이렇게 새로운 경우를 또 한번 생각해보고 포섭은 뭐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선행 지식 있잖아요. 선행 지식에 내 새로운 지식이 와서 들러붙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동화 조절을 통해서 우리가 평형화가 이루어지면서 점점 우리의 스키마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 같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선행 지식에 다른 생각들이 와서 이렇게 점점 들러붙어서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진짜 내 거가 된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선행 지식에 진짜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훨씬 확장된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검증하는 것까지 가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로 나오면 또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일단 이해하셨으면 이제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치 분석 절차. 요거는 비슷한 얘기인데 설명까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펠트 걸로 외우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참고적으로 요것도 이제 보시기 바래요. 자, 이해 가십니까? 자, 1번 해설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도록 하실게요. 위의 사례에서 동그라미 1에 김 교사가 세 번째 단계에서 적용하기로 한 디귿을 설명하고, 디귿은 뭐죠? 역할놀이 모형을 설명하랍니다. 역할놀이 모형을 설명하고, 이 모형이 사회관계 영역에서 유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가치 갈등 모형을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가치 명료화 모형을 적용해보고, 세 번째 역할놀이를 해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북극곰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휴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 막 그 생각을 이제 다 해가지고 이제 휴지를 불편하지만 아껴 쓰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역할놀이 해보는 거죠. 내가 북극곰이 돼보는 거예요. 북극곰, 어미 북극곰, 아기 북극곰 해가지고 막 역할놀이 해보는 거예요. 휴지 아껴 써야 되겠구나. 종이컵 아껴 써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역할놀이, 자, 역할놀이의 중요성,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훨씬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마음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감정, 태도 이런 것들을 애들이 이제 표현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입장에서 상상해 볼 수 있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진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는 뭐예요? 이 모형이 사회관계 영역에서 유아들에게 그럼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얘네들은 자기가 선택한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남한테 영향을 주는구나. 그냥 내가 편해서 종이컵 막 썼는데 그게 북극곰한테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동을 할 때 남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구나. 그런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할놀이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이러면서 유아의 사회성 정서적 발달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앞에 거를 쓰셔도 되고 뒤에 거를 답으로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사실은 사회극놀이, 역할놀이, 연극놀이, 상황극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다음 페이지 60페이지에 보시면은 60페이지에 3번 문제도 거의 역할놀이, 사회극놀이, 뭐 상황극놀이 비슷한 문제가 3번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일단 여기 기출 나왔던 거 좀 보시면은 여기 2022 기출 교육과정 B 3번 문제에 요거 이제 간단하게 줄여놨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디귿
아래 디귿에 들어갈 게 뭐냐. 이게 뭐 어떤 거였어요? 애들이 정리정돈 막 안 하는 애들, 정리정돈 하는 애들, 얘네들이 같이 모여있으면은 엄청 갈등이 많이 생기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토의 활동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순서를 보시면은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가치 갈등 분석, 그 다음에 가치 분석 모형, 이런 것들이 이 중간에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선생님은 토의 활동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원래는 여기서 가치 갈등, 그 다음에 가치 분석, 이런 것들을 다 해볼 수 있어요. 순서예요. 그렇죠? 해볼 수 있고 마지막에 상황극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선생님이 이런 문제는 이미 이전에 많이 다뤘겠죠. 수업 시간에. 다뤘는데 애들이 확실하게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되니까 여기서 뭘 하면 좋겠나 이런 거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가치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는 문제예요. 이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상황극을 하는 건데, 자, 여기 다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1번 문제 해설로, 1번 문제 해설로 돌아가 보시면은, 1번 문제로 보시면은 가치 갈등 모형을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순서를 보시면은 가치 갈등 모형을 적용을 해보고, 그죠? 가치 갈등 모형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가치 분석해보는 거죠. 가치 분석해보고 세 번째 단계에서 역할놀이 모형, 상황극 모형 요걸 적용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입장이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기출에서 요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에서는 지금 어떻게 났냐면 기출 예문에서는 요거는 약간 스킵했어요. 이건 미리 해본 거죠. 미리 해본 거. 그리고 이걸로도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는 말로는 정리를 해야 돼요. 이러고 와선 정리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게 편하니까. 그쵸?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럼 역할놀이 모형을 해서 친구의 입장을 진짜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정리정돈을 하지 않는 유아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가치 갈등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치 갈등에 대해서 토의해보고, 가치 분석해보게 하고,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토의 활동 갖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애들이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단계인 상황극으로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지금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풀던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교재 59페이지. 자, 59페이지에 보시면은 역할놀이. 지금 2번 문제 보고 있죠? 자, 2번 문제에서 여기 밑에 해설해 보시면 사회극놀이, 즉 역할놀이, 역할극, 상황극 같대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사회극놀이는 일단 아이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마치 뭐뭐인 듯이 행동하는 거예요. 마치 뭐뭐인 듯이 하면서 가상적 배역, 상황 이런 거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놀이입니다. 자, 사회극놀이를 이제 통해서 아이들한테 정서 표현, 의사소통 뭐 이런 것들을 또 하면서 남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회극놀이를 해보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좀 뭔가 다른 영역, 사회극놀이가 확장될 수 있도록 질문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번과 2번 보시면은 이렇게 가치 갈등, 가치 분석 이런 모형과 연결해서 사회극놀이, 상황극, 연극놀이 해볼 수 있다는 걸 보셨고요. 자, 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사회극놀이, 상황극놀이의 사례예요. 자, 상황극놀이를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못 보셨잖아요. 연극놀이라고도 해요. 연극놀이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연극 연습하는 건가? 그게 이제 사회관계 영역이나 이런 데서 연극놀이 해보는 것은, 상황극 해보는 거는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경험해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문제를 좀 보시겠습니다. 박 교사가 연극놀이 하면서 연극놀이를 활용한 안전교육을 실시했어요. 요건 이제 안전교육을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박 교사는 유아들이 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체험을 통해서 반성적으로 성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연극놀이를 활용한 안전교육에 나타난 유아의 교육적 체험 효과 두 가지를 써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유아의 교육적 체험
효과 두 가지를 써야 되는데 유아의 이름, 사례와 함께 설명을 해야 돼요. 누가 무슨 경험을 했다. 누가 무슨 경험을 했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연극 상황이에요. 이제 얘네들이 안전요원이 된 거예요. 자, 너희들이 안전요원이 된 거야, 지금. 이러면서 연극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안전요원이 되려면 안전관리 시험에 합격해야 돼. 이래가지고 안전관리 이제 교육했던 거 그거 진짜 너 할 줄 알아야지. 여기 시험에 합격해서 너 안전요원 될 수 있어. 막 이렇게 극놀이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박 교사가 이제 시험관이에요. 합격, 불합격 막 이런 거 해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이 빠졌는데 지금 저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다 같이 가서 구조해 와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형이가 지금은 다 같이 가면 안 돼요. 저 혼자 빨리 갈 거예요. 뭐 얘는 뭐 밥 먹고 있고 얘는 옷 갈아입고 있으니까 저 혼자 빨리 가서 빨리 구해줄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안 돼, 협동이 중요해. 막 박 교사가 협동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 혼자 구하러 가면은 자기도 같이 빠질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래서 2명 이상이 가가지고 구조를 해주게. 이제 안전수칙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형이는 빨리 죽어가면 안 되니까 저 사람 구하러 가야 된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제일 끝에 민혁이가 혼자 갔다 나도 같이 물에 빠져버릴지 모르잖아. 그럼 누가 구해줘? 슬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야, 너 혼자 가면 안 돼. 슬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극놀이 대본을 선생님이 짜준 게 아니죠. 이제 상황만 제시해주고 애들이 막 이렇게 상대방의 막 물에 빠진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상황에 공감하면서 즉석에서 막 연극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극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떤 교육 효과가 있었나, 어떻게 공감했나, 뭐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 건데요. 자, 보시면은, 자, 여기 형이,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형이와 민혁이로 볼 수가 있어요. 형이는 사실은 지금 얘네 여기서 느끼고 있는 갈등이 실제로 119 뭐 구조대나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갈등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안전수칙 다 지키면서 못 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수칙 다 지키면서 이제 사람을 구하면은 10명 구할 거 5명밖에 못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전수칙을 안 지키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갈등을 항상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런 갈등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형이는 진짜 안전요원이 된 것처럼 안전요원의 입장에서 위급한 사람을 신속하게 구조하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안전요원의 책임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혁이, 얘도 안전요원이 진짜 된 것처럼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것, 안전요원의 입장에서 현실감 있게 느낀 거예요. 안전한 구조. 신속하게 구조하는 것도 중요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 가치 갈등의 상황인 거죠. 자, 여기서 얘네들은 이제 실감 있게 그걸 느낀 거예요. 자, 뭐 이렇게 쓰실 수 있으신 선생님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연극놀이 상황극에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인 거예요, 요게. 이런 상황에서의 가치 갈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마음으로 막 공감하는 거예요. 자, 아까 여기 기출문제 60페이지, 우리 책 60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기출문제 나와 있잖아요. 기출문제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거. 자, 여기서도 보시면 비슷한 얘기예요. 여기서는 지금 아까 이제 안전요원 관련 문제지만 요 문제는 근데 기출은 정리하는 거하고 정리 안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유치원에서 배웠죠. 정리하는 게 좋다고. 근데 정리 안 하다가 하려면 되게 힘들고 귀찮아요. 자, 그래가지고 정리를 그냥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역할극을 해보는 거죠. 나는 원래는 안 하는 사람인데 정리하는 사람 역할. 그리고 얘네들이 다 어질르는 거예요. 원래 정리하는 애들이. 그랬을 때 너무 속상하잖아요. 내가 좀 전에 치워놨는데 또 막 이렇게 되고 속상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역할 해보게 하는 거.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치 갈등 상황에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어지르면 안 된다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말도 잘해요. 왜 어지르면 안 되는지 말도 잘하는데 실제로는 정리를 안 하는 경우가 많겠죠. 뭐 아는 대로 다 할 것 같으면 공부도 다 열심히 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상황극에서는 이제 정말 가슴으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잘할 여지가 큽니다. 자, 그래서 요 위에 보시면은 문제에 나타난 놀이를 제가 여기 해설을 써드렸어요. 자, 아까 안전요원 그 문제 있잖아요. 그 상황을 여기 써드렸습니다. 자, 가상의 세계에서 유아들이 물놀이의 안전요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아이들이 책임감을 진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물에 빠진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구조해야 된다. 막 구조하러 가려고 지금 마음이 바쁜 거예요. 사람 빠질까봐. 자, 그리고 물놀이에서 사람이 빠졌을 때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두 가지가 항상 배치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도 안전요원들이 느끼는 갈등인데 그거를 이 유아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얘네들이 자신이 다른 존재로 타자화된 거예요. 의미 있는 타자 이런 거 우리 사회관계 영역에서 자아 개념에서 배우셨죠, 그렇죠? 자, 이게 뭐냐면 자신이 다른 존재로 타자화된 거예요. 내가 119 구조대원이 된 거예요. 지금 원래 나는 형이지만은 내가 구조대원이 된 거예요. 타자의 느낌을 받아보는 거예요. 타자화는 타자의 자리에서 서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황극 놀이를 하면은 타자화를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의 위치에 가서 서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훨씬 공감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자의 자리에 서보게 되면서 내면의 진실함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기출문제 보시면 2022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지금 얘네들이 타자화 되는 거예요. 정리 안 하는 애들이 정리하는 아이들의 생각을 느끼게 되는 거. 타자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마음을 훨씬 잘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가치 갈등의 상황이 됐어요. 그럼 가치 갈등 문제를 원래는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치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리하는 게 좋은 거야. 여기까지 원래 가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가면은 머리로만 알고 행동은 안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상황극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그때 2022에 이 문제가 나왔고 이 문제는 누리가정 더불어 생활하기에서 지금 여기 약속과 규칙의 필요성을 알고 지킨다. 요 내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약속과 규칙의 필요성을 알고 지킨다. 요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약속이라고 하는 거. 약속이나 규칙은 도덕적인 룰이죠. 도덕적인 룰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자, 우리 그 도덕성 발달 단계 배웠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도덕이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나 규칙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약속과 규칙을 의논하고 정하고 지키는 내용을 아이들이 습득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아까 2022 기출문제 보시면은 이제 어질르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정리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리 못할 상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너무 정리 강박이 있는 아이들도 친구를 이해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정리는 절대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또 친구를 이해하면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정리를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약속과 규칙을 의논하고 정하는 거를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데 이런 공부를 어떻게 해볼 수가 있죠? 가치 갈등, 가치 분석, 상황극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그 문제는 2022 기출 교육과정 B 상황극 요 문제는요. 그리고 그때 그 내용을 써라. 지금 이 공부에 해당하는 59개 내용 중에서 이 해당하는 내용이 뭔지를 쓰라는 문제도 그 다음 문제에 있었어요. 자, 그때 요거를 쓰시는 게 맞는 거죠. 약속과 규칙의 필요성을 알고 지킨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그리고 이제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낸다. 뭐 이런 거 쓰신 분들도 계시는데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도 뭐 어느 정도 답은 되겠습니다. 배려, 양보, 타협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더 적절한 것은 지금 약속과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더 적절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뭐 조금 쉬었다가 4번부터 계속 보시겠습니다.